안녕하세요. 네오 ITTV입니다. 오늘은 군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군대에도요, 이제 AI가 군대에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그 AI는요, 가장 선두적으로 AI가 적용되는 분야가 바로 이 군대겠죠. 사실 군이 가장 먼저 이 AI를 제품화시키고 어, 이 AI 기술을 가장 먼저 적용하는 곳이 바로 이 군대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이 현재 이 군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AI 군 참모라는 기술 분야로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전자통신 연구원에서 IT 이슈에 관련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계속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은 2050년도까지 그 미래의 지상군, 미래의 지상군으로 지금 혁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미래 지상군의 개념에 바로 이 AI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 이러한 시대에서 이 군도 이 AI를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각 국가별로 이제 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한반도는 강대국 주변의 이 기술 강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이런 AI를 적용을 하지 않으면 아마 미래에 아주 위기를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전장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일단 미래는요, 이 대대 전투단으로 소부대 단위로 이렇게 분산이 돼서 동시다발적인 비선형 근접 전투 수행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모두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대대 전투단이 중대 소대로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중대 소대가 특히 이제 소대 분대까지 소부대 단위로 이게 분리돼 가지고 이 비선형 말 그대로 어떤 정해진 방향, 정해진 공격 루트, 정해진 어떤 작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전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이 소부대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 어떤 비선형적인 그런 근접 전투를 한다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그럼 이렇게 전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런 거를 실시간 전투 지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이런 전투를 하려면요, 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정보 수집과 동시에 상황 인지가 돼야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지휘자는 지휘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3단계를 거쳐야만 이런 대대 전투단 소부대 단위의 동시다발적인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전투를 실시간으로 이걸 가시화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전투를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이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까요? 그거는 컴퓨터 화면일 수도 있고요. 홀로그램 방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아날로그식 방식으로도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식으로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붙어가지고 2차 세계대전 시절 때 그 작전 지휘 통제실에서 그 수많은 여성들이 장기말을 갖다가 계속 실시간으로 옮기는 뭐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대대전투 단위에서는 이런 시간 전투 방식, 그런 식의 전투는 수행하기 어렵겠죠. 결국은 이 전투력을 극대화를 하려면요, 결국은 이 미래에는 이 지휘가 실시간 전투 지휘가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투 방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AI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되는 적용이 돼야 되고요. 하지만 이런 AI 기술은 현재 군에서는 기초 연구 단계 수준이고요. 특히 국내는 아예 전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좀 심각한 거죠. 육군의 경우 지금 우리는 그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요. 군대에 들어가는 그 병사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미래의 전장에서는요. 지휘관의 어떤 경험과 전문성에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 복잡한 상황을 이 지휘관 한 사람의 능력에 의존해가지고 전투를 하기 어려운 거죠. 따라서 이 신속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실시간 전투지 방식을 AI 기술을 통해서 전장 상황을 가시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신속 대응을 해야 되고 무기 체계도 고도하고 복잡도가 증가된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기술에는 어떤 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능형 지휘 통제 체제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하려면은 이 전장 정보를 실시간 분석해야겠죠. 이건 AI 군 참모의 형상도인데 미래에는요 이런 식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군인들이 참모들이 있죠. 이렇게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각 분야의 참모, 각 부대입니다. 각 부대들이 있고요. 이 옆에는 이렇게 AI 참모들이 이렇게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 상황을 모든 군사 장비에다가 센서를 부착하고 이러한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홀로그램 형태로 이 전장에서 실시간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런 실시간의 어떤 상황들을 갖다가 각 부대 지휘관들이 지켜보면서 AI 참모의 조언을 받으면서 최종적인 결심을 하는 거죠. 네. 결국 위협을 평가하고요. 최적의 방어, 공격 수단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면요. 일단 네트워크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수집이 필수겠죠. 네. 그리고 그걸 처리해야 되고 또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전장을 가시화해야 되고 전장 상황을 공유를 해야만 네, 가능하고요. 결국은 이 지휘관이 올바른 상황 인식을 통한 이 적시적인 전투 지휘와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이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필수라는 겁니다. 그 전술맵 생성 기술 같은 경우 이런 그 상황을 다중 가설, 생성 및 상황 인지 기술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고요. 일단 강화학습 기반의 시뮬레이션이 또 적용이 됩니다. 실시간 대안을 도출하고 작전 지휘, 의사결정, 방책, 추천 기술 같은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무관계 중심의 실 엣지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전장 분석관 이게 이제 1단계 목표가 되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하려면 웨어러블 센서 각 그 병사와 그다음 각 군 장비에 이런 센서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요. 이 교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2단계로는 AI 대항군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AI 대항군은 그 전장의 어떤 실시간 상황에 그 AI 대항군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예측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러한 예측 케이스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올바른 전술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적의 작전을 세우게 되는 거죠. 최종 3단계로는 AI 참모가 이제 전투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AI 참모가
조언을 하는 그런 형태로 기술이 현재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술들, 열악한 군대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죠. 일반 민간 사회와는 달리 아주 열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인한 전술맵 생성 기술이 필요하고요. 일반 사회보다는 좀 더 신뢰성 있는 그런 기술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장 공간에서요, 정보 인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지능화된 무기체계 활용, 이게 이제 전쟁의 승리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기 때문에 결국은 강인한 어떤 상황 인식 기술,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 군대의 가장 기본 원칙은요, 바로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먼저 격파하랍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본다는 거, 먼저 보기 위해서 과거에는 정찰을 수행했죠. 끊임없는 정찰. 이걸 이런 척후병들을 막 보내서 정찰을 통해서 먼저 보는 것이었고요. 하지만 미래에는 바로 이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처리해가지고 이제 그런 작전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바로 이 센서로부터 수집된 이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처리한 결과, 예측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정상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경우, 바로 이 영상 인식 기술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I는 어떤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라벨링을 합니다. 데이터에다가 라벨링. 자, 얘는 아군이야, 얘는 적군이야. 이 장비는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K1 전차 이거는 아군이죠. 그다음에 뭐 뭐 T70이라는 어떤 전차는 그 적군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물에다가 이게 라벨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기존의 정상 데이터로 학습된 어떤 영상 인식,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만 작동되는 거지, 실제 군에서는요, 작전 상황에서는 위장을 할 수도 있고요. 위장을 해서 아군의 어떤 장비처럼 보이게 위장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잘못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아군을 적군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적군을 아군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지능에서는 전투원의 훈련과 이 실전 데이터, 이걸 이제 굉장히 획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투라는 거는 그러니까 훈련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실전을 경험한 부대들이 더 많이 잘 싸우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훈련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실전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훈련뿐만 아니라 이 실전 데이터를 얻는 것은 전쟁이 벌어져야만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 어떤 데이터에다가 라벨링을 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리고 이 전장 상황이 사실 인공지능이 학습한 그대로 이게 실현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장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요. 그리고 어떤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학습한 상황 그대로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요, 이 소량의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해서요, 이 메타 학습을 적용하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AI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투원의 위치 인식, 이게 또 중요하죠. 이런 전투원의 위치 인식 이 분야에서는요, 이 재민과 같은 어떤 적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그 위성 항법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건물 내부 또는 지하 시설물에 서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전투원의 위치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어떤 이 상황들을 갖다가 AI 기법을 접목해서 이런 위치 인식을 하려면요, 다양한 기술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AI 기술, 군에 적용되는 AI 기술 동향을 보면요, 미국이 가장 앞서 있는데, 지금 미국은요, 이 IVAS라는 이 병사들의 훈련과 임무 수행 중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이 증강현실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지금 공급지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고요. 미국은 2023년까지 병사들의 눈과 손과 음성을 인식하는 이 AI 칩셋을 보급해서요, 이 병사들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병사들의 눈과 손과 음성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그 웨어러블 센서를 그 군복에다가 붙여야 되는 거고요. 그럼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서 병사의 모든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사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바로 AI가 이러한 센서를 발생한 이 데이터로부터 AI가 분석하고 예측해가지고 이 병사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중 가설 기반의 상황 인지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군대의 그 다양한 어떤 전장 상황에서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이 여러 가지 가설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예, 적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한다면,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설을 세워야 되고, 그런 가설을 기반해서 상황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 인지 모델, 네, 이런 모델들이 AI 모델이 필요하고요. 이런 전쟁 상황은 하나의 최적의 해답을 제공하는 어떤 다른 분야와는 달리 이런 다양한 전장 상황에서 적의 방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다양한 가설을 도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 베이스, 이게 필요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 지식 그래프로 표현해서 새로운 상황을 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방 분야에서는 이 온톨리지, 특화된 온톨리지가 필요하고요. 이 온톨리지라는 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어떤 데이터 자체를 어떤 이게 정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온톨리지를 적용해서 이제 지식 그래프를 이제 만드는 작업,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다중 가설을 도출하는 이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그 미국 드라파라는 국방부 산하에 이런 어떤 그 부서가 있는데, 이 전역 상황 인지 기술을 또 이미 또 개발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컴파스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 지휘관에게 어떤 다양한 자극에 대한 적의 반응을 평가해서 제공을 하고요. 이 불확실하며 모호한 적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고요. 인공지능과 게임 이런 모델링 기술 이런 걸 적용해서요, 수집된 적의 정보와 의도를 종합해서 지휘관에게 어떤 가설, 증거와 분석에 대한 상황 인식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전장 상황에서 수집된 이 적의 정보가 있는데,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의도를 갖다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AI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설을 세운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가설에 대한 어떤 증거, 그런 분석에 대한 예, 그런 어떤 증거와 그런 가설에 대한 그런 증거와 분석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가설이 맞다는 거를 어, 인식하는 거죠. 예,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휘관이 작전과 어떤 이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상황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떤 그 도움을 주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군의 움직임이나 어떤 사이버 침입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사회에서 어떤 시민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어떤 관측들 뭐 이런 사건들 예,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어, 이게 이 어떤 사건에서 이런 것들이 야기된 것인지 예, 이거를 파악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해야 될 거를 이런 AI가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서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놀라운 일인 거죠. 그리고 그 드라파에서는 예, 아이다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 그러니까 멀티모달 데이터라는 거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뭐 비디오, 이미지, 어떤 메타데이터, 뭐 언어 데이터, 음성 데이터 이런 거를 다 이제 하나로 묶어서 멀티모달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멀티모달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소스로부터 입력된, 즉 수집한 이런 비정형화된 데이터, 예. 어떤 정형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비정형적인 데이터인 거죠. 비디오나 음성이나 뭐 이런 데이터들은요. 이런 데이터들을 동시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의사결정하도록 돕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개념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비디오, 그죠? 영상, 어떤 그 항공기가 촬영한 어떤 영상 정보라든지, 이미지 정보라든지, 또 어떤 지도에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메타데이터라든지, 또는 음성이나 어떤 문자 데이터라든지, 이런 멀티모달 데이터들을 갖다가 각각 어떤 모델에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서 나오는 어떤 예측 결과가 있겠죠. 그러한 예측 결과들을 이렇게 종합을 하는 겁니다. 연결을 해서 이게 이제 지식 그래프 기반으로 이것들을 연관관계, 상관관계를 갖다가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계산해서 어떤 가설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예, 하이퍼시스 1, 2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어떤 상황에 대한 가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휘관은 이런 가설 중에 가장 적합한 가설이란 게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그 가설에 맞춰서 작전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한다는 거죠. 예.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참모의 역할인데, 이런 AI 참모가 이제 사람보다 더 정확한 어떤 예측을 하게 되고 가설을 세우게 된다면 지휘관은 전장 상황에서 굉장한 어떤 승리를 위한 굉장한 어떤 조건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화 돼가지고 지금 뭐 다양하게 이제 이런 이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멀티미디어 소스에서 이 정보를 갖다가 이제 자동으로 추출하고요. 매핑을 하고 또 공통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가설을 생성해야 되고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중 가설을 이제 검증을 결국 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시스템들이 어떤 새로운 이벤트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관심 추세에 대해서 통합적이고 이해 가능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결국은 목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멀티모달 지식 추출이든지 의미를 통합한다든지 지식 그래프를 생성하고 추론한다든지 바로 이런 게 중점이 된다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화학습을 기반을 한 방책 기술, 추천 기술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는요, 사실 이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어떤 최선의 방책 이거를 이제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아군의 생명을 구하고 적을 적을 공격해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책을 갖다가 이제 추천한다는 그런 기술이고요. 미국에서는 여기도 이제 드라파에서 딥 그린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 작전 상황에 대한 평가, 예, 그걸 통해서 미래 예측, 예,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거고요. 지휘관의 계획을 작성하고 또 지휘관의 상황을 판단하는 이 네 가지 기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드라파에서 또 XAI라는 또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제 이건 뭐냐면은 이 설명 능력, AI가 어떤 예측을 어떤 모델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건 그 결과가 이제 예측하는 건데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예측이 나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궁금해하는 거죠. 왜 이런 예측을 했을까? 지금까지 AI는 예측을 할 뿐이지 왜 이런 예측을 했는지를 현재는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가 최종 결론에 이른 이런 이유를 설명하는 기술, 바로 이거를 바로 이 XAI라는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결국은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바로 이런 새로운 AI 소프트웨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일상 어떤 지금 현재 이 민간 기업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AI가 예측을 했는데 왜 이런 예측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사실 알아야 좀 더 정확한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전장 공간에서의 이제 초연결 신뢰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한데요. 결국에는 이 복잡한 이 다양하고 이 복잡한 이 전장 상황에서요. 결국은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 센서, 이 센싱 기술, 이 센싱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갖다가 수입하는데 특히 이 데이터들의 성격이 또 그런 데이터잖아요.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어떤 지도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음성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결국 수집이 되면 이 데이터의 양은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양이 늘어나면요 네트워크가 느려지거든요. 네트워크가 느려지게 되면은 결국 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되고 시스템이 영향을 받게 되면 시스템이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전쟁에서 지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신뢰 있는 이런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자율주행형 어떤 에이전트, 어떤 협업 에이전트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이들 간에 신뢰성 있는 이런 네트워크, 이런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이런 지역별로 결국은 이 네트워크들이 이런 군 병사들이라든지 군 장비들이 이렇게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어떤 네트워킹 신뢰가 있는 이런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엣지 노드와 같은 이런 이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엣지 노드라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이 이런 중간중간에 이렇게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서버들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처럼 이렇게 한 곳에서 데이터를 다 수집해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엣지에다가 이제 별도의 서버를 두고 여기에서 1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그 빨리 응답을 하는 거죠. 기존의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 데이터 처리가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한 곳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응답 속도가 늦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엣지 네트워킹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결국에 특히 군에서는 바로 이런 엣지 네트워크 기술이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네트워크 중심의 이 전장 환경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터넷 등 보호되지 않은 어떤 네트워크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에서도 어떤 중요한 비밀 정보 그리고 중요한 어떤 전략 정보, 전술 정보 이런 정보들이 노출이 되지 않아야 되죠. 그렇게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고도화 이러한 것도 군에서는 필수입니다. 결론은 사실 이 군대가 바로 사실 기술의 총알은 바로 군에 적용되는 거죠. 모두 기술의 총알은. 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요. 강인한 전술맵 생산 기술이 필요한 거고 이러한 강인한 전술맵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센서 및 네트워크 기술 고도화된 이런 기술이 필요한 거고 이런 영상, 음성, 텍스트, 센서 같은 이런 멀티모달의 데이터들을 이런 다양한 이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기술이 필요한 거게 되는 거고요. 다중 가설이 필요한 이 전장 상황에서 이 상황 인지 기술 이런 상황 인지 기술에서도 이게 다양한 어떤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아직 미흡한 상황이고요. 강학습 기반으로 한 이런 방책 추천 기술. 그래서 어떤 잠재적인 요인을 식별하고 지휘관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적군의 방책에 대한 후보들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이 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방책 추천 기술이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휘본부와 작전 지역 간에 실시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엣지 네트워크 기술이 필수인 거고요. 결과적으로 AI 군의 참모 기술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전장을 재정의할 어떤 핵심 기술이다.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